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일부는 배우셨고 일부는 처음 들으시는 얘기가 많을 건데, 근데 사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얘기라 할지라도 듣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다 관리적인 얘기예요. 관리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저번에 저랑 기본반 하실 때 운영에서 들으신 게 뭐였죠? 한번 그것도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죠. 리마인드 해보시면 운영에서는 가장 큰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튜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셨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회복 기법, 그 다음에 뭐 동시 처리 제어 기법, 뭐 이런 거 배우시고, 리두, 언두, 그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어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영역이죠. 운영할 때 엔지니어가 알면 좋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배울 얘기들은 사실 데이터 관리자, 관리자라든가 뭔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경영진들이 가져야 될 시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위에로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요약이 돼요. 하나의 문제죠. 품질. 품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품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에도 IT 경영할 때도 뭐를 할 때도 다 얘기하는 그 안에는 품질이라는 단어가 껴 있어요. 그죠? IT 경영할 때는 그 품질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ISO 38500, 코빅,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많이 있었죠? ITIL, CMMI 등등을 배우신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뭘 배우시죠? 뭐 그런 라이프 사이클, 그죠? 라이프 사이클과 뭐 ISO 1207 기반의 IS 뭐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품질을 배우시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기본 강의 시간에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표를 하나 보셨어요. 그죠? 데이터의 그 옆에 있는 데이터 그 자체의 값과 그죠? 그 데이터의 구조를 아우르는 구조, 그다음에 데이터의 프로세스, 그것들을 CIO, EDA, 그다음에 모델러, 그다음에 뭐 개발자, 유저 이 관점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매트릭스 표를 보셨을 거예요. 그거가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품질을 관리를 하고 나가면 그 관리라는 건 뭐죠?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게 관리잖아요. 또는 최소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든가, 그죠? 최소한 현재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는 해야죠. 근데 그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품질은 떨어진다. 아주 베스트는 더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품질에 대한 모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품질을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는지 개괄적인 그런 흐름들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품질을 하려면 사실 여러분들 품질을 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떤 뭐 데이터든 소프트웨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부서 저 부서 다 따로 놀면은 되게 관리하기 힘들죠. 그럼 무슨 문제가 끼나? 품질에는 항상 표준화의 문제가 껴요. 무엇이든 간에 표준화가 돼야 관리하기가 쉽죠. 그 조직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냥 쭉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은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가 구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IT 세계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 세계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영역들을 구분을 해놨는가. 그것들은 뭐 아키텍처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키텍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들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식별을 하고요.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그것들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나래비를 세워 놓으면 그게 아키텍처예요.
맞죠? 그래서 그 정렬된 하나의 아키텍처를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 디테일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이게 어디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전체 구조가 하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하나하나의 나무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구조적인 영역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을 써서 그것들을 결국엔 뭘로 관리를 하느냐? 가이드 같은 걸로 관리하는 거예요. 가이드. 원리와 지침을 가이드하는 거죠. 이게 IEEE 147 후폐공학 시간에 배웠었죠. 그거 환미, 시위, 관부리 뭐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환경, 미션, 환미, 시스템, 이해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그게 이제 결국엔 아키텍처 전반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개념화한 개념 모델이거든요. 국제 IEEE에서 147 하라는 코드를 가지고 정의한 그 아키텍처 정의 개념 모델이에요. 되게 중요한 모델이에요. 아키텍처 모델 중에서는. 그리고 거기도 결국에는 요 아키텍처의 큰 구조 안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가이드한 거죠. 발전 방향이란 건 뭐예요? 아키텍처를 하면 현재 아키텍처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아키텍처가 있죠.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그 화살표가 방향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발전 방향인 거죠. 그런 것들을 원리와 지침으로 가이드하는 게 이제 아키텍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겠어요? IT 경영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이런 아키텍처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경영 시간에 우리가 그 거버넌스를 함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세 개 꼭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 거버넌스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세 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이 세 가지 성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는 건데 이 거버넌스의 그 세 개의 성성성을 얘기할 때 그거를 또 하나를 묶는다면 결국에는 부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 합리적인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거기에 회계 부정이던 뭐든 이렇게 뭐 깨복쟁이 친구의 조인 탑작이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것들을 프로세스로 관리하세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거버넌스의 핵심이란 말이죠. 저유사 아키텍처는 그걸 하기에 가장 기본 단에서 쉬워요. 왜? 블루프린트를 제공을 해주니까 내가 뭔가 우리 조직에 뭔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다든가 뭔가 정보화를 하려고 할 때 현재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조직에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 시스템이 어떤 거가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에 대한 연결선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를 딱 잡고 딱 끄집어 올리면 고구마 너클캐듯이 관련된 것들이 다 딸려 올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T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뭐 자체 효율성 증대, 그 다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들의 RT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국엔 뭐냐? 거버넌스의 표젝트다. 표젝트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문제는 이게 이제 아키텍처인데 아키텍처는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구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소프트웨어 세계에 아키텍처라는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아키텍처가 있어요. 크게. 근데 아키텍처 할 때 뭐 배웠더라? 포가프, FEAF 뭐 등등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세요? IT 경영 시간에 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딱 영역으로 나눈다면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영역이 좀 있거든요.
그 맨 위에 있는 게 사실은 뭐 비즈니스 아키텍처, 전사 아키텍처 뭐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과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와 인프라,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런 원칙들을 다 기술을 해나가고요. 그 원칙 하에서 하나하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영역들을 식별을 해나가요. 이걸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 네모나고 우리 맨날 저기 그렸던 저런 표처럼 그런 것들 다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선으로 연결해서 관계를 맺어줘요. 그런 건데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데이터 아키텍처 원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실제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 원칙이라는 게 당연히 이런 것들하고 따로 노는 거냐, 이런 것들과 따로 놀까요? 따로 놀지 않겠죠. 따로 놀지 않겠죠. 다 엮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엮이냐? 이런 식으로 엮인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셔야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의 장이에요. 근데 지금 데이터 아키텍처가 여기 있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비즈니스 개 중에 많은 아키텍처들 중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이쪽에 있다라고 지금 설정을 해놓고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선으로 끈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큰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비즈니스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모델을 잡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세스의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다 끝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하나하나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것도 하나의 모델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델까지 끝나면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어떻게 할지 나오죠. 그죠? 딱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디까지가 비즈니스 영역 같으세요? 여기가 비즈니스 영역 같지 않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는 비즈니스라고 봐야죠. 업무 프로세스일 거니까. 근데 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레벨로 넘어가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AA겠죠. 여기는 BA. 근데 여기 위에는 BA가 AA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 기능 모델 있죠? 이거는 저는 이거 TA 같아요. 사실 여기는 TA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데이터 아키텍처는 우리 앞서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 딱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ERD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ERD. 그때 어떻게 하죠? 주제 영역 고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개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식별하고, 관계를 짓고, 이게 다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그 크게는 개념 모델링,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해가지고 안식하게 그 모델링 계층, 3계층 모델 있잖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지금 한 판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주제 영역 고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할래, ERD를 그려나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래, 정규화를 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래, 반정규화, 튜닝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적재하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비즈니스의 목표나 모델 부분 이런 것들은 어디하고 온라인 되죠? 1번하고 온라인 되죠. 그래서 데이터 주제 영역은 결국에는 기업의 목표하고 전략에 온라인하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상이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제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제조업인데 갑자기 데이터 주제 영역을 뜬금없이 홈쇼핑을 골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기업의 전략과 방향에 맞는 그 데이터를 논의를 해라. 사실 홈쇼핑 골라도 돼요. 근데 그거는 신사업 발굴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역을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제조업에서 홈쇼핑으로 확장할래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이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주제 영역 홈쇼핑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비즈니스 의사결정 없이 반대로 주제적으로 홈쇼핑을 올랐다.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사이에 이렇게 선이 또 오면서 2번이 생겨나죠. 이 개념 모델. 개념 모델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ERD였잖아요. 이 보면
개념 모델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에 부합하는 엔티티를 정의하고 정보 체계를 구성한다. 엔티티를 정의하고 정보 체계를 구성한다. 이 말이 뭐예요? ERD. 그죠? 엔티티가 뭐예요? 개체였잖아, 개체. 엔티티,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엔티티와 엔티티의 릴레이션 관계. 그게 ERD였거든요. ERD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모델로 가게 되면 이거 역시도 이제 프로세스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3번이라는 벡터로 해가지고 논리 모델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논리 모델이 그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도록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델을 그 프로세스와 기능적으로 다 하나하나 매트릭스화하고 모델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시스템 기능 모델, 물리 모델, 시스템 기능 레벨로 넘어가면 물리 데이터 모델이 되면서 물리 모델의 각각의 또 이제 그 물리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데이터 아키텍처, AA, TA, DA, SA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냥 별도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가면서 연관관계를 지어지면서 하나의 크게 보면은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거고요. 작게 보면은 데이터 품질을 유지를 하고 또 이상 수준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아키텍처의 관계까지는 봤는데 데이터 아키텍처의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프린시플이나 거버넌스 얘기는 계속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 프린시플이나 거버넌스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간에 뭐 되어 있죠? 프레임워크 있죠. 약간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칙, 원리, 거버넌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이 뜬구름 잡는 것들을 그 액팅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프레임을 딱딱 나눠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프린시플은 저율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되게 아주 큰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꼭 관리하는 오너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원칙.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뭔가 되게 그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데이터는 되게 조직 내에서 누구나 활용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처음에 배웠던 그 통정 운동 생각나세요? 데이터의 기본 첫 장에서 나왔죠. 통합, 저장, 운영, 공용. 뭐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데이터 프린시플에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데이터는 공유가 돼야 돼. 데이터는 통합돼야 돼. 데이터는 운영되고 활용돼야 돼. 데이터는 중복은 최소화해야 돼. 그다음에 데이터는 서로 연결돼야 돼. 그다음에 폐기된 데이터는 완전히 폐기가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그러면은 그런 최초 우리가 그런 큰 원칙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전체에 바라볼 때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볼 것인가? 그 틀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데이터 그 자체의 구조와 그죠? 그다음에 구조. 그 데이터의 구조라는 건 그 데이터 그 자체, 뭐 테이블, 뭐 이런 칼럼, 뭐 속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 이 세 가지를 보면
데이터의 큰 구조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버넌스는 뭘까요? 거버넌스는 아까 전에 통제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걸로 하려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조직이 있어야 되고 품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점검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점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표준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 번쯤 관리자로서 고민을 할 사람들은 이게 이론적으로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성실한 관리자들은 내가 뭘 하려면 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아키텍처의 구성 세 가지 요소는 원칙과 프레임과 거버넌스 이 세 가지다. 세 가지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이것들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원칙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이 원칙이라는 거는 이 아키텍처의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전체 아키텍처를 나누어 놓은 각각의 아키텍처들의 원칙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결국에는 요렇게 탑다운으로 내렸을 때나 각각을 아키텍처를 원칙을 정하고 바텀업으로 다시 끌어올렸을 때나 일관성이 있는 원칙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전사 아키텍처의 원칙은 어쨌든 간에 아주 상위 수준의 대원칙으로서 통합 목표 아키텍처의 원칙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별별로 속하는 기술 등등, 어플리케이션 등등, 데이터 등등이 있는데 요 하부에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원칙이나 이런 데서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조직 내에서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뭐 법률처럼 또는 정책서처럼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조직 내에다가 뭐라고 하죠? 올려놓고 공표는 좀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게시 정도로 할게요. 어딘가 그 전사 포탈에다가 뭐 녹수면 녹수, 뭐 어디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누가 원할 때 다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